외계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복부 둘레를 몇 센치 줄이지 않으면은 인류를 멸망시키겠대요. 이렇게 열 많고 땀 많고 체격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약국에서 그 방통통성산 요 한약재제가 있거든요. 너무 양해하게 거기에 저는 인류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 몸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알쓸몸잡의 진행자를 맡은 박삐삐입니다. 네, 저희 알쓸몸잡은 이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조금 해볼게요. 유튜브 우수한 영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그룹약국 운영하고 있는 그룹약사 박하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이고요.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요, 피지컬 갤러리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일단은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저희가 뱃살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들 벌써부터 많이 이렇게 웃으시는데, 네, 혹시 다들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뱃살에 따라 사실 달라요. 뱃살도 뱃살 따라 다른가요? 이게 뱃살이 이제 뭐 피하 지방이 많냐, 내장 지방이 많냐에 따라서 뱃살 우선적으로 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은 그 지방의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조금 더 인슐린 같은 거에 또 민감하고 그 내보내는 물질도 아예 내장 지방과 성격이 달라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인바디를 했을 때 이 배가 두꺼운데 이게 다 내장 지방이다. 그러면은 뱃살을 우선적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 피하 지방이다. 그러면 당연히 좀 우선적으로 빼기가 쉽진 않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약간. 이론적으로 정말 하루 세 끼 잘 먹으면서 운동을 조진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내장 지방이 조금 더 이게 소모가 되긴 쉬워요. 오히려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근데 실제로 뭐 봐보면은 이렇게 남자분들 특히 내장 지방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체중 빼면서 배가 눈에 띄게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다 피하 지방이신 여성분들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죠. 저희가 뱃살을 빼기가 힘든 이유가 있네요. 뭐 전통적으로 봐도 사실 뭐 여성분들은 좀 약간 의존적?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인간의 오랜 역사상으로 보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좀 사냥을 해서 갖고 오는 음식에 약간 의존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활동이 적은 편이고 그러면 체온을 더 잘 보호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하에 단열작용을 하는 그 피하 지방 쪽으로 좀 많이 저장을 했다. 반면 남성분들은 이제 좀 많이 먹고 내장에도 두둑히 저장했다가 빨리 활동할 때 빨리 끄집어 써야 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근데 그 남자들이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은 이유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수면 부족 때문에 또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민감한 지방 세포들이 이 내장 쪽에 많아서 내장 쪽에 지방 세포가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활동들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속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면은 실제 내장 지방이 더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술이나 담배도 내장 비만이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듣기는 했거든요. 근육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지방 세포에서 지방을 끌어다 끄집어다 쓰는 호르몬은 아까 말씀하신 인슐린의 반대 호르몬이에요. 네. 보통 교감신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걔들이 이제 그 보통 뭐 전문 용어는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에 달라붙어 갖고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라고 합니다. 네네. 거기 달라붙는데 그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다 골고루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걔가 분비가 돼서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지다 보니까 사실 이론상은 전신에 있는 지방을 다 골고루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지방을 얘기할 때 내장 지방 그리고 피하 지방만 얘기하는데 사실 근내 지방도 있어요. 그렇죠. 근육내 지방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지방이 많이 저장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그 부위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복부는 그렇게 근육의 층이 두꺼운 쪽이 아니라서 근육 내 지방을 많이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사실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근육한테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복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도 조금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원한다면 운동이라도. 그 제 생각은 가장 좋은 뱃살을 빼는 방법은 사실 끝까지 빼야 됩니다. 끝까지 빼야 됩니다. 네. 어설프게 뺐다가 다시 요요가 와서 쪘다가 다시 또 어설프게 뺐다가 쪘다가 해서 반복을 계속하면 복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잘 저장하는 장소예요. 근데 지방을 뺄 때는 내장 지방은 빨리 빠지지만 피하는 늦게 빠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면 복부만 점점 지방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뭐 얘기하신 나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복부만 계속 지방이 많이 남게 된다. 그 근육에 따라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방을 빼는 거로 말씀을 하면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하지방은 뭐 전체적인 지방을 골고루 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택적으로 사실 근육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체형이 보이게 좋기는 네 그죠. 이 눈바디는 확실히 근육량에 따라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둘레만 줄인다고 했을 때는 운동만 한 게 없지 않나. 운동을 하자고 치면은 근육 비율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볼 때 근육은 하체에 많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비율을 잘못 알고 계신데 비율이 하체 대 상체가 6대 4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4에는 내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골격근 비율은 하체가 한 70-80% 나와요. 네, 그러니까 허벅다리와 엉덩이를 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근육을 실제적으로 좀 많이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게 만드는 것도 압도적입니다. 하체가 압도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뱃살만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꾸준히 해라. 근데 여기서 그 뱃살의 타입에 따라 네, 타입에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좀 꾸준히 해라. 그러면은 저희 뱃살만 빼려고 또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습관이나 이런 운동이나 방식이 좀 이건 좀 안 좋다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일단 지나친 단식 굶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워낙 요새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다 보니까 단식을 하면 뭐 온갖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근거도 조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좀 많이 희박하고 아직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뭐랄까 약간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좀 이렇게 공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단식도 과하면 영양실조고 그 영양실조가 과해지면 사람의 몸은 영양분이 적게 들어오면 더 체지방을 잘 저장하는 몸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체지방을 더 저장하게끔 되는 건가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요. 현대 사람들이 가장 좀 간과하는 부분이 우린 풍요 속에 살고 있고 근데 풍요 속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지나친 단식을 하는 거는 풍요 속에 내 몸을 빈곤 상태로 만드는 거다. 풍요 속에서 빈곤이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라서 그 상태를 만들면 좀 잊고 살았던 체지방을 저장해야 된다, 에너지를 더 저장해서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을 더 일깨운다, 깨어나게 만든다 네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단식은 좀 위험하다. 오히려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바디를 전 꼭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특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단식을 하게 될 때 진짜 위험한 게 근육량이 없는데 금식 시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에 저 살 안 빠져요 해가지고 상담하신 여성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근육량이 거의 표준 이하 쪽이에요. 왜냐면 젊었을 때 계속해서 굶으면서 혹은 원푸드 하면서 뺄 때 계속 근육하고 지방 뭐 반반하거나 아예 안 먹으면은 근육과 수분이 2, 지방이 1 빠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이 아닌 게 더 많이 빠지거든요. 이런 걸 젊었을 때 계속하면은 또 좋아서 이제 다가서 디저트랑 이제 나 살 빠졌으니까 또 친구들 돌면은 또 차곡차곡 지방을 또 쌓아가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건가요? 요요도 오고요. 이제는 나이가 더 들어서 살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고요. 이제 근골격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30대 중반 이후로 아파요,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바디 해보고 내 몸이 이렇구나 해서 그때부터 좀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를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안 먹거나 원푸드 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맞아요.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지방이면 무조건 살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아시다시피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진짜 안 좋은데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 몸에 있어야지만 안 좋은 지방산이 역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LDL 수치를 더 낮추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방이라고 다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지방을 골라서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너무 단식을 하면서 저희 몸에 필요한 것까지 이제 버려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오히려 더 빼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맞으시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애초부터 뱃살을 안 만들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이나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그런 게 있나? 정답은 쉽죠. 그런데 또 유튜브니까 너무 또 정답을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 하라고 하면은 잠 잘 자라. 맞아. 그리고 낮에 산책 30분만 해라. 산책 30분만요? 네. 네. 그거 2개만 해라. 그래도 찌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많이 드신 거고. 근데 보통 잠을 많이 자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자도 안 좋고요. 적당히 자라. 적당히 7, 네, 8시간 정도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네네. 저도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잠 잘 자라가 일단 우선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하자면 저는 영양이니까 단백질 잘 챙겨 먹어라. 맞아. 아까 선생님이 낮에 햇살 보라고 하잖아요. 그 효과도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더 보강되거든요. 플러스 효과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사실 아미노산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걔가 햇빛을 보면 더 합성이 잘 되고 그래서 그게 합성이 돼야 걔가 약간 포만 만족감 이런 걸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기능이 되게 많은 호르몬이에요. 말씀해주신 거 조금 더 덧붙이면은 그 아까 세로토닌 만들어질 때 트립토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햇빛을 보면은 더 합성이 잘 되는 이유가 비타민 D 때문이거든요. 비타민 D가 결국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그런 건데 보통 비타민 D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햇빛을 쐰다고 해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80~90%가 비타민 D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비타민 D는 꼭 영양제로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막 어렵지 않네요. 뭔가 뱃살을 빼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잠 잘 자라. 그냥 저희가 평상시 해야 될 거를 말씀 주셔가지고. 잠을 못 자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저조차도. 저희가 그러면은 애초에 뱃살을 안 만들게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전제 조건 하나를 걸어볼게요. 외계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삼체를 보고 있어가지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네, 공혁주님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복부 둘레를 몇 센치 줄이지 않으면은 인류를 멸망시키겠대요. 이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솔루션을 낸다면 한 가지씩. 저는 공혁준님을 만나봤거든요. 네. 해야 된다면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드리는 것과 실행을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특성과 환경을 제가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공혁준님은 제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지. 그쵸. 그 정도 상황. 뭐 제가 그 집 들어가든지 그분 모시고 저희 집 오든지 뭐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바로 붙어서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시죠? 같이 그냥 제가 사는 것처럼 살게 하면 살 빠지겠죠. 저는 공혁주님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상 같은 데서 보면은 조금 체격이 있으시고 약간 열 많은 체질이시잖아요. 좀 땀을 많이 흘리세요. 네, 땀 많으시고 이렇게 열 많고 땀 많고 체격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약국에서 그 방풍통성산 요 한약재제가 있거든요. 너무 양해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이런 얘기 거기에 저는 인류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미고비도 아니고. 미고비도 해야죠. 미고비도 하고 방풍통성산도 먹이고 오를리스타트도 먹이고 안 돼. 그 정도 뭔지 부족해요. 아시죠? 3에서 4%밖에 안 돼요. 다 먹이시는 거네요. 네, 일단 제가 하는 거는 그런 체형은 보통 혈압, 당뇨 있으시고 몸 약간 열 많으시고 약간 땀 많으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맞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자면은 방풍통선산. 멸망할 것 같은데. 청년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서 선생님한테 약 처방 받으면서 그리고 선생님 저도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환경 변화거든요. 네.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랑 같이 살면 살 안 빠진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살을 빼고 허리둘레를 줄이면 줄일 때마다 저는 벨트를 새로 사줍니다. 오. 그리고 끝단을 잘라버립니다. 왜죠? 살이 조금이라도 늘면 그 벨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한 칸 줄이는 겁니다. 목표를 이렇게 딱딱딱 두고. 그래서 좀 시각적, 비주얼적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측정되는 지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뿌듯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자신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어떤 시청각적 자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 현재의 상황, 뭐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복부 둘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각 분야 선생님답게 좀 다양한 답변도 나오고 너무나도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알쓸몸잡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